바닥에 들어가 있네. 안녕하세요. S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K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대략적으로 신서귀포에서 10km 서쪽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포인트로 일반적으로 서귀포 블루홀이라고 알려진 것 같지만 실상은 락풀이죠. 락풀은 돌로 둘러싸여있는 풀장 형태를 갖고 있는 지형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해안길을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다 보면 전방에 수심 3m가량 직경 4.5m 정도의 길이 나옵니다. 주변 암석의 형태들은 현무암 그리고 화산 폭발로 생긴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을 제한 세 방향이 가려져 있으며 락풀 안에는 맑은 물이 존재하죠. 문제는 성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혹시 이 락풀 안에 들어갈 때 발 조심해야 하는데, 그리고 물이 매우 맑죠. 저기 보이는 검은 물체들이 다 성게들입니다. 그리고 락풀 안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간조 때는 물이 바다랑 구분되어 있지만 만조가 되면 파도에 의한 바닷물 유입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물 색깔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주변 지형 또한 너무나 예쁜 락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게가 많아서 맨발로 들어가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게에 찔리면 고통도 고통이지만 성게 가시를 빼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가기를 권고드립니다. 드론이 있다면 드론샷을 띄웠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락풀의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겠지만 전날 드론 카메라 렌즈가 문제가 있어서 드론 영상은 같이 넣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입수 지점은 근처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입수를 하시면 되고요. 입수하자마자 수심은 대략 7-8m 정도고요. 바다의 구성 해초류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암석은 대부분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현무암에 많은 수초들이 자라고 있고요. 시야는 그날 15m 정도 나왔고요. 지금 보이는 바닥은 8m 정도 수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많은 자릿돔들이 물속에 있고요. 특히나 이 포인트는 제주에서 자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물고기 개체들이 각각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동굴로 향하는 길 이렇게 본다이빙도 하고요. 자릿돔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감태나 그런 1년 생장을 하는 그런 형태의 수초는 없었고요. 바위에 서색하는 그런 사이즈 작은 수초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중 금방 지나간 호박돔 그리고 강담돔까지 다양한 식물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큰 바위 아래쪽엔 저렇게 작은 물고기가 군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 크랙들이 많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꽤나 많았죠. 지금은 첫 번째 동굴
도착하기 전 바로 직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참 많아요. 자, 첫 번째 동굴로 들어가 봅시다. 쌍굴처럼 보이죠? 파식형 동굴로서 동굴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동굴은 대략 20m 안까지 쭉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점점 빛이 투과되지 못한 상황이라 어둡게 이렇게 지겠죠? 자, 들어갑니다. 한 5, 6m를 들어가다 보면 점점점 동굴 폭이 좁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한 5m를 더 들어가면 양 갈래로 동굴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왼쪽 편이 좀 더 넓어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대략 18m를 더 들어갈 수 있고,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죠. 천장에 있는 지굴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쭉 들어가게 되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저기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돌아서 출입구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저런 빛이 들어오면서 저기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cave number 1. 수심은 대략 2m에서 3m. 그래서 깊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굴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저렇게 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바위들이 물속에 빈들빈들 빠져 있고요. 그 근처에는 다양한 생물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자릿돔대 안에 열대어들도 섞여 있어서 같이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동굴 가기 전 저 동굴 보시죠. 수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수중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저 수심 알 수 없는 작은 고기 무리들이 있어서 잠시 들어가봤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좋아서 원거리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다가 만난, 정말 제주에서 저는 프리다이빙 하다 처음 만난 라이언 피쉬, 솔백 암팽이죠. 이렇게 거꾸로 있어서 뭔가 사냥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이 친구를 수면에서 지나가는 길에 보고 들어갔습니다. 솔백 암팽은 육식성 어류로 물고기를 잡아먹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굴로 가볼까요? 빗 내림이 좋죠. What a fantastic lights. 여러분들 인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동굴, 파식 동굴 안쪽에는 향성 쓰레기가 참 많았습니다. 큰 것들은 제가 많이 주워 나왔지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여기 회수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가게 되면 쓰레기 회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릿돔들이 동굴 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 쪽파시치 치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갱이 치어들, 다양한 어종들의 치어들이 동굴 내부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동굴 내부에 많이 서식함을 알게 되었고요. 같이 간 다이버들의 저런 모습들, 수심은 7, 8m, 정말 깊은 곳은 10m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6m에서 7m 구간이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영상과 사진을 찍기에 딱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동굴이란 그런 지형으로 인한 다이버들의 안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죠. 물론 파도가 세면 동굴 안쪽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바다 상황을 잘 보시고
동굴 접근 거리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는 도중 이런 영상들도 찍어보죠. 천천히 경성부록 구간보다 조금 더 위겠지만 공기를 다 마시지 않은 상황이면 여러분들의 상승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면 좋은 영상과 좋은 사진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빛내리 가는 도중에 학꽁치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갑자기 이 학꽁치는 무리를 제사하는 물고기인데 혼자서 덩그러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난 니모 친구. 제주도에서 처음 봤어요.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고 천천히 뒤돌아가면서 촬영을 했죠. 수심은 7-8m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동굴을 하기 위해 찍었죠. 다섯 번째 동굴과 세 번째 동굴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동굴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동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고요. 천천히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움이 싫으신 분들은 혹여나 심리적 부담감이 생길지도 모르죠. 자,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What a nice. 그렇죠? 아래쪽은 작은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심은 3-4m 정도고요. 빛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뻤어요. 외부 천장은 이렇게 빠져 있고 양갈래로 갈라져 있지만 너무 좁아서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깊숙하게 정말 저 안쪽까지 파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영상과 사진 찍으면 예쁘겠죠? 특히 저기 빛 내림 장소가 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What a fantastic, huh? I didn't know such places existed in Jeju Island. I don't think not many people been here before, so it could be fantastic areas for photographing and filming videos as well.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동굴로 향하는 길이죠. 자, 보시죠. 수많은 스쿨러피쉬, 자릿돔 떼가 있었고요. 그리고 뱅어돔 치어 떼도 있었고요. 이런 짬들이 많아서 식물군들이 다양했고요. 빛이 내려오는 게 너무 아름다워. 다만 태풍이 지나간 후 쓰레기들이 많았다는 거, 그 부분 좀 아쉬웠죠. 표면에 쓰레기들이 좀 떠있다는 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망을 가져가서 꼭 정화 작업, 해양 정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또한 입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주 큰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쓰레기가 좀 더 많았어요. 쭉 들어가면 점점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때 노을성 파도가 좀 있어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이때는 천장을 한번 바라보고 여기서 했죠. 모양새 약간 하트 모양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들어갔다가 잠시 들어갔다가 그냥 빨리 탈구를 했죠.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프리 다이버들은 들어올 수 있겠죠. 아무도 말씀드리지만 파도가 큰 날은 다칠 수 있으니 동굴 입구까지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루가 없는 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정도는 아니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가는 길에 만난 생물군.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집의 모습은 오키나와 정도 가야 볼 수 있는데 제주도 현재 많이 홈나라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군집을 이루고 있고요. 당연하게 동물성 생물입니다. 자, 제 마지막 내부 동굴 가는 길에 총알 오징어를 만났어요. 정말 작은 오징어, 전 처음 봤어요. 바다에서 무늬 오징어가 아니고요, 원래 다 큰 개체가 제 엄지손가락 정도 사이즈였어요. 정말 귀엽고 먹물을 뿌리면서 도망을 가는 걸 제가 잠시 따라갔었는데 너무 못 봤어요. 가다 보니 한 쌍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적이 없는 저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스펀지, 씨 스펀지처럼 보이는 개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봤던 치어쿨라, 치어죠. 무슨 치어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길래 가서 들어갔는데 도망도 안 가죠. 신기해서 잠시 얘네들과 잠시 있다가 다시 마지막 동굴로 향합니다. 이게 마지막 동굴이에요. 다섯 번째 동굴. 생각했을 때 이 다섯 번째 마지막 동굴이 최고였지 않나. 들어가게 되면 입구도 넓고 들어갔을 때 동굴 내부 꽁치가 또 보이네요. 입구 내부도 좀 넓은 편이었는데 들어갔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건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넓죠. 생각보다 다른 동굴에서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그래서 쭉 들어가다 보면 동굴의 깊이는 있지만 저 위에 두 개의 지굴이 뚫려 있습니다. 그 말은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딱 맞춰서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죠. 다음에 좀 뒤에 보이겠지만 저 동굴, 저 지굴로 제가 올라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쁜 곳이죠. 마지막 동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동굴에 대한 정확한 지역 명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를 콧구멍 동굴이라 부르기 했습니다. 돼지 콧구멍처럼 생겼죠. 콧구멍 동굴. 그 수많은 치어들이 있었고요. 그 동굴을 나와서 다시 더 전진하게 되면 모든 파식 동굴의 끝자락이 나오고, 그 끝자락에 수심 2m도 안 되는 이곳은 이런 돌 형식의 해변이 이루어져 있고, 이 돌에는 민물이 흘러들어오는 폭포가 있어서 그런지 녹조류가 많이 껴 있었어요. 녹조류가 껴 있어서 쭉 출수를 하게 되면 간중에 뱅어돔 치어들이죠. 뱅어돔 치어들이 움직이고 있고, 출수를 하게 되면 저 전방에 이런다 안 보이겠지만 저기 정말 가는 물줄기의 폭포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저 흐르는 물줄기. 두 군데에서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정확히 저 절벽지 위에는 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는지, 혹은 이게 생활 하수 폐수물이 섞여 있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물에서 냄새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물줄기, 그러니까 제주도에 비가 온지 또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줄기가 있다는 건 용천수처럼 섬의 끝자락에서 물이 솟아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 샤워가 가능할 정도의 물줄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가면 하나의 물줄기가 더 있어요. 단 여기 물줄기가 떨어지는 지표면은 이끼가 많이 껴있어서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 보시면 가다가 넘어지죠. 미끄러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의 물줄기가 있었죠. 그래서 물줄기가 크진 않아요. 비가 오듯이, 소나기가 오듯이 물이 적게 떨어진다는 거.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이 절벽지가 생각보다 오보행,
그 말은 직각벽보다 더 기울어진 벽이 많아서 혹여라도 위에서 낙석, 돌이 떨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고, 최대한 절벽지 접근 쪽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아까 있죠? 콧구멍 동굴, 두 개 콧구멍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샤워 한번 해도 됩니다. 그죠? 완전 오버형이죠. 그래서 저기서 돌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저기 쌍동굴, 콧구멍 동굴로 향하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저기 두 개의 구멍 보이시죠? 그 두 개의 구멍은 마지막 수중 동굴에서 봤던 천장에 뚫려있던 그 두 개의 동굴입니다. 가는 길에 오른쪽에 럭풀이 하나 있죠. 근데 럭풀이 물이 너무 고여있는지 오래돼서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담그진 않았고, 천천히, 자, 여기 맨발로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서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올라갈 때는 조심조심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구멍이 더 커요. 바라보면 아래쪽에 아까 봤던 그 물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당연하게 지형 또한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구멍 또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물에 입수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놀기에 펀다이빙하기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물속 들어왔죠. 이 초록색이 너무 사람을 편하게 했죠. 그리고 다시 만난 뱅오던. 제주에서는 수심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펀다이빙 포인트, 남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펀다이빙 포인트에서도 다이빙을 합니다. 이렇게 Welcome to the Jeju Islands.